네, 이제 첫 번째 단어는 이제 그 평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도형이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배우는 거는 가만히 있는 점, 맞죠? 점들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먼저. 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뭐가 돼? 원되고 나머지는 걔네들을 이동시키는 파트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면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 있잖아요, 맞죠? 거기에 우리가 점을 어떤 식으로 체크할 건지를 보시는 게 우리 첫 번째 특징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증명들은 보고 나머지 증명들은 좀 약간 넘어가면서 볼 건데 우리 첫 번째는 그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볼게요.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가 있답니다. 예를 보면 수직선에서. 그럼 예를 보면 이런 건데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서요. 수직선이 있어서 여기가 A라고 잡은데 A를 X1이라 적고 여기를 B로 잡았을 때 B를 X2라고 잡는다고 했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인 A, B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A, B는? 뭐에서 못 빼시면 되죠? X2에서 못 빼면 돼? X1을 빼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누가 앞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를 붙여야 되죠? 뭐 절대값 붙여야 되는 게 얘네 특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맞죠? 두 번째는 이제 걔네들이 이제 평면 좌표에서 좌표 평면에서 한번 볼게요. 평면. 네, 좌표 평면에서 보시게 되면 걔네들 이렇게 해서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대요. x가 있는데 그 하나의 좌표 a를 뭐라 적냐? a를 x1하고 y1으로 적고 여기는 b를 뭐로 적냐면 x2하고 y2로 적는다고 했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얘네들? 참고로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려면 여기 있는 거리는 뭐가 돼요? 뭐에서 못 뺀 거지? x2 빼기 x1 맞지? 여기 거리는 y2에서 못 뺀 거죠? y1을 뺀 거죠, 맞죠? 그럼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럼 걔네들의 a, b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a, b의 거리는? a, b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에 x2 뭐?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뭐죠?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것입니다. 맞죠? 밑에 봤더니 예제가 하나 있죠. 예제가 뭐 있냐면 A, B, C 세 점을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잠깐 빨리 한번 구해보세요. 네, 이게 예제를 보시면 A, B는 첫 번째 이렇게 구하면 루트 20 되고 맞죠? 루트 20. 두 번째는 뭐죠? 루트 4. 그 다음에 얘는 루트 뭐가 돼? 루트 20인데 얘는 루트 8이라고 알겠어요. 눈초리가 갑자기 따가웠어요. 루트 8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죠? 뭐하고 뭐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몇 번이 답일까요? 3번이 답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팁이 있는데 그 팁은 뭐가 있냐? 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좌표축 위의 점을 지나는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했죠. 그렇죠? 좌표축 위의 점을 지나는 거리의 최소값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볼 거냐.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기 밑줄 쳐보세요. A, B가 같은 거리에 있는 축의 좌표. 무슨 좌표?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려졌어요. 이게 그림 그렸을 때 X가 있을 때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좌표가 P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 PA하고 PB 두 개가 같대요.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겠어? P를 뭐로 잡아야 돼요? A, B가 아니고 뭐? A, 뭐로 잡아야 돼요? 0으로 잡아야죠. X축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X축으로 A, 0을 잡으신 다음에 PA는 뭐와 같다? PB를 같다고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2번은 별표 좀 두 개 좀 체크해서 2번은 뭐죠? 거리의 합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의 합의 뭐? 최소값. 거리의 합의 최소값 보시면 이렇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우리는 얘네 연결하는 이 임의의 그 P가 움직이고 있는 임의의 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있으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P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AP의 거리하고 플러스 BP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걔는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를 어떻게? 이게 대칭 이동시키죠. 맞죠? 그럼 여기가 A-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냐면 튕기는 점 있죠. 맞죠? 튕기는 면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크거나 같다 A-B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 거리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걔네들의 거리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 거기 봤더니 제가 또 써놨어요. 제곱에 대한 거리가 있다고 했죠. 맞죠? 그 제곱에 대한 거리. 여기 밑에 별표가 있는데 별표를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당구장 표식에 써놨죠. 근데 우리가 거리합의 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거리의 제곱을 이렇게 쓰고 싶대요. 여기 여집합 썼나 미쳤나요? 제곱이야. 네, 거의 막판 때 되니 거의 미치려고 해요. 저도 맞죠? 그럼 제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P를 X하고 Y로 잡으세요. 뭐로 잡자고? P를 X와 Y. 그럼 얘를 직접 구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두 번째는 X에 관한 제곱식. 맞죠? 완전 제곱식 맞죠? 그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죠? Y에 관한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맞죠? 그럼 뒤에 이제 플러스 떨거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맞죠? 그럼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여기 있는 제곱식들이 다 뭐가 됐대? 뭐가 됐대? 0 될 때 얘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것에 있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도 한번 네모 한번 쳐놓으시고 잘 밑줄 쳐보세요. 네, 거기.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보실 거냐면 밑에 두 문제가 있거든요. 잠깐 두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한번 풀어보시죠. 세 번째 거 예제 보면 세 번째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얘는 봐봐. A가 뭐죠? A가 1,5. A가 1,4죠. 맞지? B는 뭐가 돼? B는 3,5죠. 3,5인데 거의 밑줄 쳐. X축이래. X축이니까 P는 뭐로 잡아야 돼? A,0으로 잡아야 돼. 맞죠? A, B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P의 제곱에다가 PA의 제곱 플러스 뭐 구하는 거야? P? B의 제곱 구하는 게 목적이죠. 맞죠? 그럼 PA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16 맞지? PB의 제곱은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뭐? 25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의 A의 제곱 빼기 4 빼기 8A 맞죠? 25, 25, 51인가요? 맞죠? 이렇게 돼요. 맞지? 그럼 완전 작업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이게 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A가 무슨 점이 돼? P가 2,0일 때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43 되는 게 문제의 정답 되는 거죠. 이게 괜찮아요,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몇 번을 볼 거냐면 그 뒷페이지에 있는 그 내분점, 외분점 한번 보다 봅시다. 우리가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 볼까요? 거기 한번 팁 하나 적어놓을게요. 팁 하나 적어놓으세요. 밑에다가. 네, 팁 하나 적어놓으시면 우리가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고 플러스 루트에 a-2의 제곱, a-2의 제곱에 플러스 b-1의 제곱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참고로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봐보세요. 얘가 a 빼기 0의 제곱 빼기 제곱 플러스 b 빼기 0제곱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점에서 어디까지? a, b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맞죠? 맞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를 뜻해요? a, b에서 어디까지? 2,1까지의 거리를 뜻해요. 맞죠? 그럼 이거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되지. 맞지?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 의미, 맞죠? 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번은 뭐를 구할 거냐면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내분점은 뭐고 외분점은 뭐로 뜻할까요? 내분점은 뭐죠? 내분점은 안으로 쪼개지는 점, 맞죠? 외분점은 어떻게? 바깥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은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내분점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A를 X1하고 Y1으로 잡고 여기를 B를 X2하고 Y2로 잡을게요.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거, M 대 N의 내분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몇 대면 이게 몇 대면 M 대 몇 N으로 하는 이 P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내분점이라는 거죠. 맞죠? 내분점은 어떻게 유도를 시키면 되냐면 내분점 이렇게 유도시키면 돼요. 얘를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몇 대면 M 대 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비례식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걔네들 식을 바로 어떻게 쓰냐면 P는 이 두 개의 눈 표시를 먼저 하세요. 이거지. 죄송해요. 그래서 한 다음에 M 대 M이면 M 플러스 N 쓰고 M 플러스 N. 얘도 M 플러스 N 쓴 다음에 얘도 M 플러스 N 써요. 중요한 거는 점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냐? 반대로 집어넣어요. 어떻게? 얘는 X2, 뭐 X1. 얘는 Y2, Y1을 집어넣는 게 내분점이 된대요. 맞죠? 두 번째, 얘도 하나 좀 네모 쳐놓고 공식 외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외분점을 볼게요. 외분점. 우리 외분점의 의미는 무엇이죠? 안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바깥으로 쪼개는 걸 외분점을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A하고 B가 있다고 쳤을 때 M 대 N이 있는데 그 M이 더 작대요. M보다. 그럼 어떻게 쪼개야 될 것 같아? 이게 M이고 맞죠? 어떻게 이게 뭐가 되는 거? N으로 쪼개는 게 바로 외분점이 돼요. 맞죠? 이거는 누가 더 큰 거죠? M보다 N이 더 큰 경우. 맞지? 근데 거꾸로 M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M이 더 크면?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인데 이번에 M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M 대 뭐? 이게 M 되겠죠. 맞죠? 여기가 이제 외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누가 큰 거에 따라서 앞에 생기냐 뒤에 생기냐 결정되겠죠. 맞죠? 이건 누가 더 큰 거? M이 M보다 더 큰 걸 뜻해요. 맞죠? 근데 그 유도 과정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의 길이 대 이거의 길이는 M 대 N이라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나오거든요. 너 계속 졸다가 여기서는 내가 이게 발로 이렇게 얼굴을 찰 거야. 알겠지? 저 나름 태권도 2단까지 땄거든? 저도 2단. 발로 이렇게 차버릴 줄 알아. 알겠지? 그럼 얘는 그 외분점 Q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이게 눈을 먼저 그렸어요. 눈을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 응? 그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M 빼기 M M 빼기 N 얘도 M 빼기 N 얘도 M 빼기 N 맞죠? 그 다음에 점은 또 어떻게 되냐면 뒤에 거 먼저 X2, X1, Y2, Y1을 넣어서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외분점의 계산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나요? 공식?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에 맞죠? 그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중점은 어떻게 볼까요? 중점은 우리 중점을 몇 대 몇의 내분점을 중점이라 하지? 1대1이요. 네, 1대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점 M이라고 하는 거 M이라는 좌표는 어떻게? 1대 1이라는 거는 M도 1, N도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2분의 뭐죠? Y1 플러스 Y2로 집어넣은 이 중점의 좌표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두 문제는 조금 이따 풀게 놔둘 거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도형의 그 활용? 그럼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얘네들이 1번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식이라고 친다면요. 그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뭐하고 뭐? 중점을 이용하는 뭐하고 뭐? 평행사변형과 마른 뭐의 성지 맞지? 그럼 첫 번째 1번 보시면 평행사변형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점 쓸 때 점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요. 점을 여기서부터 A를 써서 B 쓰면 연결해서 C하고 D라고 쓰는 게 우리 특징입니다. 원래. 근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봐봐. 평행사변형은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한 식을 얘기하죠. 맞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대각선을 연결시키면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하지? 뭐예요? 이등분 시킨다는 게 얘네들 평행사변의 특징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BD의 중점하고 뭐가 일치한다는 뜻이죠? AC의 뭐? 중점이 일치한다는 게 얘네들 특징이 될 거예요. 맞죠? 평행사변형. 맞죠? 두 번째, 졸다가 걸리면 제가 뭘 던질지 몰라요. 알겠죠? 마름모 볼게요. 우리 마름모는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단위 길이가 같아요. 대각선은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이게 말 너무 갑자기 활발해진 거 아니니? A, B, C, D 했을 때 마름모의 특징 첫 번째는 얘네들 서로 다른 대각선을 뭐하죠? 수직 이등분하죠, 맞죠? 그죠? 그다음에 내변의 길이가 같은 게 또 특징 갖고 있죠. 첫 번째는 1번은 어떤 거 쓰냐면 얘네들이 A, C의 중점 하고 뭐가 같아야 돼요? BD의 뭐? 중점이 같은데 기본적인 특성이 되고 두 번째는 얘네하고 얘네는 자동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평행사변이니까 뭐가 같아야 돼? AB하고 AD가 같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AB의 길이하고 AD가 같은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름모의 성질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TV라고 써있는 거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먼저 본 다음에 일단 예제 잠깐 풀 시간 줄 건데 그 TV는 뭐라 써있냐면 거기 밑줄 쳐보십시오. 각의 이등선의 내분점. 네, 각의 이등분선을 뜻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네, 각의 이등분선의 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네, 각의 이등분선을 보시면 이게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가 A하고 B하고 C가 있대요. 각이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쭉 연결했을 때 이 각이 이등분 되면서 이게 바로 D랍니다. 우리는 얘는 어떠한 성질 갖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뭐야? AB 대 AC는 BD 대 CD요. 네. A, B 대 뭐? AC는 뭐가 된다고요? BD 대 DC. BD 대 몇? DC가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 대 이거를 구하면 이것 대 이걸 구할 수 있다. 맞죠? 얘네들 그 첫 번째 갖고 있는 성질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D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D의 좌표를 구하려면 A, B하고 AC를 구해서 B, C의 내분점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응?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각의 이등분선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우선 거기 페이지에 있는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같이 한번 보도합시다. 잠깐 시간 좀 드릴게요. 먼저 풀어보세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예제 1번은 다 뭐 나와요? P는 뭐 나와? P는 뭐 나와? P 4, 4분의 5분의 14. 5분의 14? Q는 16, 10? 윤서 그렇게 안 나왔어? 2번은 다 뭐 나오죠? 1번. 1번? 1번? 1번. 그리고 뒷페이지에 있는 거 그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꼭지점 D좌표 그런 거 몇 번이죠 이거? 1번. 1번? 1번. 주하나 혹시가 아직 안 했지? 그래요? 한번 봐볼까요? 그냥 우리 봐봐. 그럼 얘네 보시면 거기 뒤에 있는 거 예제를 보시면 A가 뭐 나와?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는 뭐예요? B는? 5, 빼기 2. 그다음에 C는 뭐래? C는? 3,3이라고 했죠. 3,3. 맞죠? 우리가 그러면 AC의 중점하고 BD의 중점이 같다고 했죠. 맞죠?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하고 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값하고 얘는 2분의 A 플러스 5하고 얘는 2분의 뭐가 똑같아? B 빼기 2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맞죠? 그럼 A는 뭐가 돼? A는? 빼기 3. 맞죠? B는 뭐가 돼? 4가 되는 게 문제 정답되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번에 예제 보시면 1대 2의 B를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 우리 D는, 그 다음 예제는 D의 좌표는 그럼 뭐가 되겠어? D의 좌표는 B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면 돼요. 맞죠? 그렇다면 몇 번 나오죠? 그러면? 5번 나오죠. 맞죠? 이게 체크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내용 한번 봐볼게요. 이제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무게중심. 응? 물어볼게요. 우리 무게중심의 정의가 뭘 것 같아요? 설마 손가락을 꽂혀가지고 세워지는 점, 그걸 뜻하지는 않겠죠.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냐면 네, 별 3은 이제 무게중심의 정의를 볼게요. 무게중심.
우리 무게중심은 뭘 무게중심이라고 하나요? 세 꼭지점의 중앙. 딱 세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은 점. 그거는 외심이잖아. 무게중심의 정의는 정확히 쓰면 이거예요. 그 세 중선의 교점을 뜻해요. 뭐가 된다고? 세 중선의 교점. 세 중간에서. 그 세 중선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쓰면 얘가 A가 있고 B가 있고 이게 C가 있대. 그게 뭐냐면 A하고 마주보는 변에 대한 그 얘네들의 중선 연결하고 중선 연결하고 B도 이렇게 중선 연결하고 중점 연결하고 C도 이렇게 중점을 연결했을 때 걔네들의 교점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봐보세요. 첫 번째 A는 x1하고 y1의 값을 갖고 B는 x2, y2를 갖고 C는 x3하고 y3를 가지신 다음에 그 무게중심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처음에 두 개의 무슨 점을 먼저 구해야 돼? 중점 먼저 구하시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중점까지를 몇 대 몇으로? 2대1. 3대 1이라니요. 2대 1이죠. 맞죠? 2대 1에 내분점 구하시는 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무게중심 G는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3분의 뭐예요? x1 플러스 x2 플러스 뭐 x3가 있고 그럼 3분의 뭐가 돼? y1 플러스 y2 플러스 뭐? y3라고 하는 우리가 무게중심의 값이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이제 공식적인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밑에 봤더니 이제 무게중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죠? 이제 다 써야겠죠. 이제 팁 한번 쓰면서 보도록 합시다.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게중심의 성질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1번은 무엇이냐면 1번은 세 뭐죠? 세 뭐의 교점? 세 무슨 선? 중선의 교점인데 세 중선의 교점. 첫 번째는 세 중선의 교점이 되는 게 무게중심 특징이고 두 번째 뭐냐면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내분하죠? 2대 1로 내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우리가 무게중심이 한대요. 맞죠? 얘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얘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 중선을 연결시키면 삼각형이 몇 개 나오나요?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죠. 그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요. 같다. 6개의 삼각형 넓이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특성 갖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봐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이게 A가 있고 이가 B가 있고 이게 C가 있고 거기에 관한 무게중심 G가 이렇게 있대요. 맞죠? 근데 그 각각의 변을 똑같은 등분으로 나눈대요. 이게 몇 대 몇이냐면 M 대 N.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점이 P가 되고 얘도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점이 Q가 되고 또 여기가 M 대 N으로 나누는 이 점이 바로 R로 적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삼각형 PQR이 있을 거 아니에요. PQR 맞죠? PQR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전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이나 PQR에 대한 무게중심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동일하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아요. 맞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특이한 거에서 좀 빨간색으로 써드릴 건데 다섯 번째는 무슨 특징 갖고 있냐? 다섯 번째는 무슨 특징 갖고 있냐면요. 봐보세요. PA의 제곱, 그 GA의 제곱, GA 제곱 플러스 GB의 제곱, GC의 제곱. 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이루고 있는 거리의 최소가 아니고 제곱의 합의 최소죠. 맞죠? 제곱의 합의 뭐가 되는 거? 최소가 되는 G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옛날 실생활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세 마을 ABC가 있는데 그 ABC 마을에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그 하수 처리장이 뭐가 되냐? 바로 뭐가 되겠어요? ABC의 무게중심 이렇게 구하는 게 이 특성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꼭 잘 나오는 그 무게중심의 특성이니까 꼭 같이 한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대1 옆에 뭐예요? 2대1로 네분이겠죠. 설마 뭐겠니? 미분이 저기 여기 수상인데 미분이 왜 나올까요?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 그 점과 그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그 네 개의 아름다운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파포스의 중성 정리가 있답니다. 한번 보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 이제 별사는 파포스의 중성 정리 보다 합시다. 별사는 파포스. 우리 파포스의 중성 정리의 뜻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딱 쳤을 때 내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래요. 근데 우리가 BC를 나누고 있는 그 중점 여기를 뭘로? M으로 잡았을 때 중점을 M으로 잡았을 때 이게 쭉 연결한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식의 성질을 보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인데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뭐죠?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과 똑같은 거 맞죠? 얘네들은 A의 B의 거리의 제곱 플러스 A의 C의 거리의 제곱은 2배의 AM 제곱 플러스 BM 제곱이랍니다. 이거 우리 얘기한 파포스의 중선 정리랍니다. 네, 파포스의 중선 정리 증명 문제는 작년 그 이제 고2 올라가는 그 친구들한테 그 시험 문제 서술형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을 해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F를 쓸 때 이걸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림 그리기 귀찮을까봐 제가 옆에 그림 그려놓은 거 알죠? 그러니까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봐보세요. 너무 감탄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 봐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를 y축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얘를 y축 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x축 잡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a점을 a, b로 잡으실 거고요. 맞죠? 응? 여기 있는 이 거리나 여기 있는 이 거리 똑같기 때문에 얘를 c, 0을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c, 0 되는 거 괜찮겠죠? 맞죠? 응. 첫 번째는 얘네 왼쪽에 있는 거 한번 구해보고 오른쪽에 있는 거 구해가지고 두 개를 같다고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첫 번째 AB의 거리의 제곱 플러스 AC의 거리의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AB의 거리의 제곱은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B의 제곱이 AB의 거리의 제곱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AC의 거리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AC의 거리의 제곱이 된대요. 맞죠? 그럼 얘는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가 없어지고 각각 두 개씩 있으니까 2에 A제곱 플러스 뭐가 되죠?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AM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죠? BM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BM의 제곱은 AM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 거 괜찮죠? 맞죠? B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에 제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봐봐. 그럼 여기에다가 2배 시키면 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증명이 된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예제를 한번 써드릴 테니까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떤 거냐면 봐보세요. 무게중심 맞죠? 죄송한데 안 떨어져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죠? 봐봐, 얘를 사로잡고요. 얘를 6으로 잡을게요. 뭘로 잡자고? 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를 2로 잡을게. 응?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영어 정리 써서 해봐. 어떻게 하면 돼? 16, 36, 52. H가 4예요. 네? H가 4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상해요. 얘가 6인데 얘가 6? 될 수도 있지 뭐. 이 정사각형 될 수도 있으니까 맞지? 16 더하기 36은 보시면 얘가 2니까 여기 몇이 돼? 4요. 4지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돼요? 6대죠 맞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맞죠? 네. 뭐죠? 16 플러스 36은 맞죠? 2배에 죄송해요. 모순이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1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로 하면 어떻죠? 얘가 1이면? 얘는 3이죠 맞지? 네. 그럼 얘는 9가 되겠네 맞죠?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34. 루트 34요. x의 제곱은 34 나와요? 그럼 x는 뭐가 돼? 루트에 34 되는 게 얘네들 특징이었나 맞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걔네들 파포스 정리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확인해. 루트 17이요? 왜? 그러네. 아이고 저 산수도 못하는 것들 진짜 17이고 루트 17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얘가 첫 번째는 평면좌표의 내용이 된다 맞죠? 자 필기 필요한 거 좀 하시고